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한 내용 5개의 영상 중에서 4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은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설명을 해드렸었고, 이 앞전 세 번째 영상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또 영상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전상공경 6급 2항으로 방광암 수술을 한 상태인데, 수술을 한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는지 등록을 해야 되는지 또 질문을 해 주셨길래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분이 당뇨로 6급 2항을 받고 계신다고 다시 또 댓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뇨를 추가로 적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질문 내용을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초에 제가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길잡이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6급 2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광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부에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부에 방광암 등록을 해야 할까요? 길잡이님 말씀을 기다리면 보험부에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등록을 할까요? 하는 내용인데, 아마 제가 작년에 이와 관련된 영상들 만들면서 방광암으로 고도장애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지금 고도장애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국가보험부에서 추가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존에 국가보험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고도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6급 2항이 당뇨로 해서 6급 2항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방광암을 수술을 하신 거죠. 수술을 했는데 이 방광암은 아직 등록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이 방광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가보험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도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안 해도 국가보험부에서 올 상반기에 국회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자연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연락이 오지만, 이분같이 수술을 한 상태에서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국가보험부에서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이 방광암 수술을 했는지 수술을 안 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방광암 수술한 그 의료 기록지와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셔가지고 본인 사시는 보훈지청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료 기록지와 진단서나 소견서 발부 받으셔가지고 본인 사시는 보훈지청에다가 방광암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방광암이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 의증 고도장애로 다시 또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올 상반기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판정받기 전에 아마 또 자동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돼서 등급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으로 수술한 기록들 준비하셔가지고 보훈지청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하는 것 똑같습니다.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나중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어도 누가 등록도 안 한 사람들에게 그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보시면 바로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보훈지청에 먼저 등록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방광과 관련돼서 제가 다시 또 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또 추가로 꼭 방광암이 아니어도 방광과 관련돼서 어떤 경우에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 하나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급을 보시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이 내용은 제가 이 앞전 시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같은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면 여기 7번에 방광, 직장 또는 항문 괄약근의 기능 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변 또는 배뇨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됩니다. 7급. 자, 그리고 다음은 6급 이항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6급 이항,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식도가 있고 간이 있는데 이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3.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하여 무의식적인 배뇨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 6급 이항에 해당되고, 여기 또 5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방광 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이 있는 사람 또한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6번을 보시게 되면 직장 또는 항문 괄약근의 기능 장애로 항상 변실금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도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내용은 월남 참전 유공자이시고 전성공경 6급 이항이셨던 분이 당뇨로 인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미 지금 6급 이항을 받고 계셨는데 방광암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수술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기다려도 국가보훈부에서 알아서 등급을 주는지 아니면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바로 의료기록 준비해서 보훈지청에 등록을 하시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분께서는 바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광암으로 고엽제 후유증, 고도장애를 받고 계시거나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올 상반기에 국회 통과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본인들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수를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또 따로 신체 검사를 받으라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알 내용이지만 대부분 다 기존에 등록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으로 연락이 오지만 등록이 안 되신 새로 방광암 수술을 했거나 방광암 수술과 관련돼서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은 꼭 보훈지청에다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국가보훈부에 본인 방광암과 관련된 내용이
등록이 되어서 국가보건부에서 직원들이 알고 그때그때 또 맞는 연락을 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방광암으로 해서 고도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과 관련된 내용을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